바로 배울 게 두 개나 나왔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 7시에는 꼭 일어나려고 노력하신다. 주말에 너무 과도하게 몰아자지 않는다.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주말에는 누가 나를 깨워도 이렇게 못 일어날 정도까지 네. 푹 자야 기분이 좋은 건데. 네. 아하. 우리 신원철 교수님은 어떻게 주무세요? 예, 저도 박주환 아나운서처럼 뭐 평소에 굉장히 잠을 잘 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자꾸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깨고요. 중간에 깨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잘 자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11시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고요. 아침에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도 노력해서 한 6, 7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7시간이 왠지 기준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적절한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젊은 성인으로 보면은 7시간 내지 7시간 반이 가장 적절한 수면이 되겠고요. 중고등학생은 8시간, 초등학생은 9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유년기 학생들은 13시간, 14시간까지 자야 되지만 나이가 들은 노령일수록 잠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6시간 내지 7시간으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한 30~40% 줄어들게 되고 또 밤에는 그 노인들은 낮에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 잠에 대한 압력이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노인이 될수록 자는 시간이 앞으로 좀 당겨져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깰 수가 있어서 자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기면 수면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그래프 좀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성인하고 고령자랑 똑같은 수면 시간을 자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프에. 근데 그렇죠. 우리는 예, 고령자가 되면 잠이 대여섯 시간을 주는 줄 알았는데 성인 7시간에서 8시간, 고령자 맞습니다. 분명히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성은 거는 맞는데 실제 저렇게 네. 못 자는 이유가 조금 일찍 깨는데 그 깨는데 맞추려면 좀 더 일찍 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자던 분이 한 11시로 당겨줘야 깨는 시간이 좀 앞당겨지는 거를 보충할 수가 있는데 되게 자는 시간은 늦게 자요. 계속 아이들이 오고 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그 자는 시간대가 너무 당겨져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그거를 다시 조금 더 뒤에까지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수면이 짧은 분들은 수면장애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광치료나 멜라토닌을 이용해서 수면에 자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그래프를 볼 때 두 네. 분은 좀 수면 시간을 늘리셔야 할 것 늘려야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어떤 분은 뭐 그냥 3~4시간만 자도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도 예,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는요, 7시간이 평균이라고 남편이 매번 저한테 잔소리 하거든요.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근데 저는 7시간을 만약에 잤다 하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진짜.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이래요.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교수님. 저는 8시간은 꼭 자야지 이게 피로가 좀 회복이 되는데 요즘 못 자서 너무 힘든데 적정 수면 시간 7시간 자기의 적절한 네. 수면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냐면 네. 다음 날 오후에 제일 졸리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 그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안 졸릴 정도. 그 잠이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잠입니다. 네. 그럼 신 교수님, 우리가 꼭 7시간을 자야 우리 몸에 좋은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뇌하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현 아나운서처럼 예.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숏슬리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우와. 이런 사람들은 6시간만 자도 낮에 안 피곤한 약간 거예요. 부럽기도 맞아요. 한데요. 괜찮아요. 하지만 99%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야지 우리 몸이 재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있었던 기억이나 감정들이 조정된다는 거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기억들이 장기적으로 저장돼서 뇌에 오래 남게 되고요. 낮에 화나고 나쁜 감정들이 싹 다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깊은 잠, 꿀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되며 우리가 낮에 일하면서 뇌에 쌓이게 되는 노폐물들이 깊은 잠 동안에 정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잠을 깊이 자야지
뇌가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리셋돼서 다시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수면의 양과 질 모두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요즘에 잠을 못 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꼴찌에서 1, 2등, 일본하고 한국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 시간은 한 6.7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OECD 평균의 한 7시간보다도 부족하게 되죠. 수면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약 85만 명 정도가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매년 6.5%씩 증가돼서 2022년도에는 110만 명, 올해는 아마 140명만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4년 동안에 거의 30%가 수면 장애 환자가 증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아니 저도 잠을 좀 푹 자보려고 많이 자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